모든 당신. 회생의 고수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털어보시죠.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의뢰인. 네, 이분은 이제 2월 말쯤 접수하셔서 4월 중순에 개시 결정을 받으셨는데요. 40대 초반 남성분이시고 배우자분이 계시기는 한데 혼인신고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시라고 하고 자녀는 없고 이제 배우자 명의의 월세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직업은 버스 운전하고 계시고요. 예전에 개인회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어? 네. 금지명령 이슈는 없었나?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맡기셨을 때 금지명령이 안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급여 압류 같은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일부 채무를 별도로 갚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가능하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했다고 가능하지. 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이 재신청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천이 금지명령을 안 내주는 법은 아니거든. 금지명령 안 내주는 법원이 어딘 줄 알아? 광주와 창원인데 그것도 옛날부터 거기는 유서 깊은 금지명령 기각하는 법원인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왜요? 나는 솔직히 금지명령을 왜 안 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조건부인가를 내고 코인을 청산가치에 막 반영하고 나 이건 오케이. 근데 금지명령을 왜 안 내주는지는 그건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 사실 이 금지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법인 회생을 하다 보면은 이 개인회생 파산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거든. 포괄금지명령이랑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내가 금지명령을 적절하게 안 해주면 내가 가진 돈을 뺏거나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못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금지명령을 통해가지고 모든 채권자의 추심을 막고 이 회사가 정상적인 어떤 그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버는 돈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단 말이야. 채권을 막 급여 소득자가 월급 다 뺏기고 막 통장 다 묶여 있고 저기 채권자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곧바로 개시 결정 날 거기 때문에. 그쵸. 채권자들이 마음껏 추심하는 거는 그거는 뭐 채권자 권리니까 오케이인데 그렇게 추심을 해봐야 채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왜냐면은 그 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시 결정이 나고 이 추심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건데 그걸 미리 감치 그냥 해가지고 채무자의 어떤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네. 취지인데 굳이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재신청 같은 경우도 왜 굳이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신청 같은 게 옛날에 내가 얘기한 게 있다고. 금지명령의 효과만 보고 네.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금지명령 기각 사유는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명령은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 신청을 기각 낸 수는 있지 안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기각 안 내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사실상 기각이기 때문에 실무준칙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재신청이나 아니면은 뭐 의심될 때 그럴 때는 기각할 수 있다라고 대언이 있지. 이분이 이제 채무가 증대한 경위는 이제 신혼생활을 위해서 그래. 이제 갖고 있던 대출금을 빨리 갚으시려고 하다가 도박에 손을 대신 거죠. 진짜 도박이야 여기는? 그치. 스포츠 토토 이런 거? 네네네. 그럴 수 있지. 스포츠 토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대출받은 당일날 스포츠 도박에 네. 전부 사용했다고. 야수의 심장이야. 이 사람은 진짜 크게 될 사람이야. 막 뭐 8천만 원을 막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그래서 이분의 채무는 총 1억 4천만 원 정도 담보대출 없이 전부 다 신용채무셨고요. 재산은 자동차 그리고 예금보험 해서 이제 880만 원 정도 있으셨고 소득은 버스 운전기사로 이제 세후급여가 40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변제기간이 어떻게 들어갔지?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네, 400만 원에 이제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더해서 163만 원에 이제 230만 원에서 36개월 해서 8,500만 원 정도를 갚는 걸로 변제를 계획안을 했습니다. 네. 소득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뺄 거를 다 뺀다 해도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한 달에 230 정도 36개월 갚으면 8,500 갚는 건데 뭐 전체적인 변제율이 한 60% 정도니까 평균 약간 이상이긴 한데 빚이 뭐 원체 많으니까 1억 4천이나 되니까. 네. 근데 보정 어떤 보정들이 나왔어요? 보정은 일단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거 보정이 나왔고요. 근데 뭐 그렇게 변하진 않았네. 12만 원 정도 상향됐고 요거는 뭐 계산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2월 달에 신청한 거니까 네. 작년 뭐 원천징수를 갖고 와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또 올랐을 수가 있잖아. 그럼 오른 것도 반영해라 라고 하면은 올해 한 3% 올랐어. 400이니까 412만 원 될 수도 있겠지. 최근 6개월로 할지 작년 원천징수를 할지 그거는 뭐 법에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비 빼라. 월세가 한 20 얼마가 이 최저생계비 145만 원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30만 원 낸다 그러면 추가 안 해줘. 근데 뭐 100만 원 낸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를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야수의 심장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바로 이거를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하루 네. 만에 다 날렸기 때문에. 또 인정하셨어요. 그렇지. 네, 깔끔하게. 네. 법원에서는 좋게 보진 않겠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투자해놓고 옛날에 이 말 자주 한다고 재수 좋게 따먹
땅은 내 거고 어. 이름 안 갖고 땅은 내가 다 가져갈 거고 잃는 거는 회생하자. 약간 이건 좀 이상하잖아. 심지어 좀 탕감 받기도 하셨고. 그렇지. 네. 많이 빼줬지 여기는. 네. 그 첫 번째 그 보정은 그게 나왔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주거비가 나왔고요. 주거비. 네. 나머지 것들은 뭐 딱히 없지 그러면. 네, 딱히 없었어요. 그 최종 변제율은 어느 정도지? 최종 변제 계획안은 이제 소득이 조금 상향돼서 413만 원에서 생계비 135만 원을 뺀 277만 원씩 36개월. 왜 135만 원을 빼지? 10만 원이 빠진 이유는 우리가 36개월을 맞춰가지고 하고 싶은데 36개월을 맞추려면 10만 원을 좀 빼줘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만 원 안 빼고 개월 수를 좀 늘려도 되거든. 근데 빨리 갚고 싶으셨나 봐요. 뭐 야수의 심장으로. 야수의 심장으로 자기가 네.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277만 원씩 36개월. 그래서 총 1억 네. 정도 변제하는 걸로. 네. 뭐 72% 한 변제. 4천만 원 정도가 빠지고, 네. 그지? 그 다음에 이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쵸. 요거를 36개월 동안 매달 정해진 기일에 나눠가지고 갚을 수 있으니까 아까 앞에 사례들보다는 훨씬 적게 사실 빠진 거긴 하거든. 아까 앞에 사례 처음 게 30 몇 프로, 두 번째 게 20 몇 프로, 세 번째 게 한 50 몇 프로 됐었나? 통상적으로 50%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막 70 몇 프로 갚으니까 좀 많이 갚는 거긴 해도 일반적인 어떤 우리 그 회생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만 이제 채무 발생 경위가 한 방에 도박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다. 이건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 네. 사실은. 그리고 뭐 깔끔하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게시가 빨리빨리 났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회생을. 재신청이면은 법원에서 봤을 때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거는 이분의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네. 도박은 이상한 거야. 도박은 이거 했다가 이게 대부분 다 사설 도박장이기 때문에 내가 큰 돈 넣었을 때 못 받을 확률이 있거든. 차라리 로또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이씨 모르겠다. 못 갚을 것 같으면 얼른 회생하세요. 이게 회생하잖아 이렇게. 네.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끝.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 이제 카페 리뉴얼 했잖아요. 의정부 캔디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산 카나나님 한번 만나러 가시죠. 아니, 만나러 가면 좋은데 이 바빠 죽겠기 때문에 부산은 제가 이제 한번 내려갈 거예요. 저도 갈게요. 부산은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 이제 고인물들은 내가 한번 만나야 돼. 고맙잖아. 그쵸. 고마워.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저희 카페에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카페는 일단 변호사가 댓글을 다 달아줘. 제가 또 그 공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 네. 하지마. 그럼 내가 안 하면은 그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달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많이 바쁘세요. 엄청 네. 바빠. 진짜 나는 너무 바빠.